이제 조금만 또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휴가도 떠나실 것 같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곳도 이미 뭐 휴가를 가시는 길에 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보실 것 같은데, 이번에 추석을 또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추석 밥상머리에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얘기를 안 꺼내는 경우가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답답한 국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를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필연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 계시는 가족분들이야 다 이제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이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덜어 이제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분들도 다 똑같이 상식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요즘 들어가지고 저는 이재명이 10월 달에 재판 결과가 또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더욱 과거에 이재명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과거 이재명 주변에서 고통당하신 분들의 어떤 그 심경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제가 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추석을 맞이해서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또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가족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 남아 계시는 유족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고통스럽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에 이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또 선거법과 관련된 그 문제도 나오게 되고, 김진성 씨와 관련된 위증교사도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 도대체 이재명이 김문기 씨 유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쩌다가 도대체 그 유족들의 입에서 사실상 극단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김문기를 극단 선택을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좀 깜짝 놀랄 만한 회담 한 가지가 있었죠. 김종인과 그 다음에 이재명 두 사람의 그 회동이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김종인을 또 이재명이 만나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배경이 뭘까도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다 공개가 안 됐어요. 이재명의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질의응답을 좀 하시겠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고 화장실 같은 데로 가는 것 같더니 그냥 집에 가버렸고, 그래도 김종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3분 만에 자리를 떴다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인사하는 자리에서 TV 화면에 밴드 붙이고 나오셔가지고 많이 찢어지셨다라고 하더니,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또 찢는 것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김종인이 그 찢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때 많이 찢어지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질문을 또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밴드 그 얘기도 정치적으로 꺼낸 거겠죠, 그쵸? 김종인이 애당초 그 밴드 그 얘기가 왜 나왔던 겁니까? 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의 응급실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슈를 또 꺼내기 위해 가지고 인사말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찢어졌다, 밴드 붙였다, 이런 거나 지금 인사말이랍시고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써먹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종인뿐만 아니라 이상돈 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도 그렇고 이상돈도 그렇고 원래 이제 그 보수 진영 쪽에서는 보수다라고 좀 분류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그쵸? 사실상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이상돈 같은 경우는 정책 같은 거를 봤었을 때는 좌파 쪽에 많이 가까운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남으로써 이재명 입장에서는 뭘 하는 거겠어요, 그쵸?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없다, 나는 지금도 견고한 상태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그 외연 확장을 하는 거겠죠, 그쵸? 집단에는 대통령 내가 후보로서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남으로써 중도층에 있는 사람까지도 품겠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민주당에서 더민주 혁신하는 거 그 좀 강경한 강위원이 있었던 그거 같은 경우는 해체 수준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하면은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쵸? 김종인과 만났을 때 같은 경우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의료 대란에 대해 가지고 약간 얘기가 나왔다, 요 정도만 지금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걱정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종인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공격을 하거나 그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이제 목적 자체를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 대통령 그 후보였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2022년도 2월 달에도 이재명이 김종인과 또 그렇게 한
80분 정도 심야 회동을 또 했었죠. 그렇죠? 요때 당시 같은 경우는 김종인의 선대위원장직 자체가 그때 이제 그 해체가 되고 사실상 국민의힘과 결별한 직후에 이제 또 이재명을 만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윤석열 당시 이제 그 후보의 판단이 맞았던 거 아닙니까? 0.7% 차이로 이재명이는 패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김종인을 만난다 그래서 무슨 뭐 해법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만 확인해 줄 뿐이겠죠.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의 재판을 보면서 김문기 씨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을 뭐 여러 가지를 쭉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참으로 진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이 안 돼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그릇뿐만 아니라 인간 됨됨이조차도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허구한 날 김문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물론 뭐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기가 이제 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 모르쇠로 뭐 일관한다. 그 정도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김문기 씨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고 김문기 씨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모욕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 됨됨이로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충분하고도 남을 텐데 지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대고 더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하위 직원에 불과하다, 하급 실무자에 불과하다, 유동규 수행원에 불과하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재명 한 명을 위해 가지고 충성을 다했던 게 김문기 씨였습니다. 근데 그 김문기 씨가 결국에 또 이재명과 관련된 그 사안, 대장동과 관련된 그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 압박감을 못 이겨가지고 극단 선택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유동규 씨,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으로 야 그거 뭐 하위 직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하급 실무자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성남시장이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급 떨어지게 체급 떨어지게 채통 안 맞게 그런 식으로 내가 하급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냐 이런 식의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평상시에 이재명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권위의식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됐거나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 그 관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이 돼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서 그냥 재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뿌리 깊게 그러니까 그 권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겠어요. 이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뭐 저희도 분통이 터지고 막 화가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김문기 씨의 유족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극단 선택을 하신 직후에도 유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 가족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또 억울한 점들을 호소를 했었죠. 그렇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사실상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극단 선택을 시킨 것이다. 김문기 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극단 선택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유족들이 오열하면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죽어서야 도대체 억울함이 이게 밝혀질 수가 있겠냐 그랬던 게 당시 유족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문기 씨가 이 극단 선택을 하기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단단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였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기자들한테 뭔가 질문이 오니까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 언젠가는 진실이 다 밝혀질 테지만 지금은 언론이 아닌 사정기관에 가서 말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인터뷰 요청까지도 거절할 정도로 내가 뭐 가가지고 조사받을 겠으면 조사를 받지 이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게 김문기 씨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김문기 씨가 10월 20일 날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던 시기입니다.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게 180도 바뀌었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사정기관 가가지고 조사받겠다. 그리고 지금 언론 인터뷰하는 게 맞지는 않아 보인다. 이랬던 김문기 씨가 3개월 만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회사에서 정한 대로 했을 뿐인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가슴이 아리고 아프다. 이번에 문다혜 씨가 무슨 뭐 자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뭐 수필인가 뭔가 하는 뭐 희한한 어떤 그 입장문 같은 거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고는 진짜 우리가 코웃음을 치게 되는 것이죠. 저거 진짜 지 잘못에 대해 가지고 인정도 안 하고 처벌도 받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감성팔이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김문기 씨의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다. 가슴이 아리고 아프다. 이게 김문기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개월 사이 이렇게 김문기 씨의 입장이 그리고 또 심경이 바뀌게 됐을까요? 김문기 씨가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바로 뭐가 있었냐? 이재명의 경기도지사의 그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뭐 압박 때문이었다, 협박 때문이었다. 그런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가지고 그것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대장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장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의 발언은 뭐였어요? 직원 일부가 오염되어 부패에 관여한 점에 사과드린다.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다. 일부 직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동규나 김문기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염돼서 부패했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실제로는 어땠던 겁니까? 김문기 씨는 실무자에 불과했어요. 글자 그대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니었죠. 거꾸로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업이 정말로 이재명이가 가짜로 얘기했던 거 말고 진짜로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뭔가 공익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얘기했던 게 누굽니까? 김문기 씨입니다. 공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3번 가까이나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던 게 그런 어떤 목소리를 냈던 게 김문기 씨인데 싹 다 묵인됐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묵인시켰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결재를 한 장본인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대장동 사업은 최대 무슨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김문기 씨를 그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밀어붙이고 하위 직업에 불과한 것이다. 나랑 직급도 안 맞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 대화할 수 있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김문기 씨를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한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사저에 몰래카메라를 들고 가서 공작을 했다고 하는 이 최재형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도 정말 희한하다,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올라가서 그렇게 북한 쪽에 혈주도 만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심 대남 공작 부서인 부책임자 거기가 바로 맹경일입니다. 통일전선부 부위원장을 만나서 그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통일전선부는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여기 올라가서 뭘 들었겠나? 남한에 가서 어떻게 하면 파괴하고 공작하고 하는 걸 듣지 않았어. 그리고 본인이 미국의 이런 대북 선전 매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북한 내용을 그대로 실어 놓고 그런 것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 바로 최재형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북한을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도 오히려 최재형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최재형은 최근에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수사하라, 나를 처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처벌하면 반드시 김건희 여사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최재형은 나는 청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가 나오니까 최재형은 자신의 범죄에 관해서도 나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달라.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당사자의 범죄 처벌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관련해서 형사처벌 나는 죄를 지은 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나왔다고 하니까 다시 김건희 여사 내가 처벌되면 김건희 여사도 처벌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당장 처벌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금품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당장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집단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가 나오니까 나를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이 초기의 사태입니다.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 선물적으로 청탁했다고 하면서 피의자가 자기가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재형은 제가 처벌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최재형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사실 이게 지금 여론재판이라는 겁니다. 딴 여론이 아니고 최재형이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혐의가 없다고 나오니까 나를 처벌하라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최재형이 목적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그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은 최근에 최재형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또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은 이렇게 저렇게 봐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정권 같으면 벌써 이런저런 죄를 엮어가지고 구속했을 텐데 최재형을 구속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연결됐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는데 최재형만 구속하면 또 여론이 역풍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쭈뼛쭈뼛 뒷끄던지를 치고 있다가 그대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최재형을 추가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재형은 미국 국적자인데도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해달라 찍어달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체류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지 않는 외국인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작 이런 혐의를 잡아가지고 빨리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역풍 불어가지고 본인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처벌하라,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즉 거꾸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해야 된다, 뭐 처벌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지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이야기가 하고 있고 안 되니까 지금 개업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처벌을 안 받으니까 바로 지금 꼭 돌아서서 반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처벌받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경찰과 검찰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최재형은 지난 6월 말에도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철규 의원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올감했다. 저희가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형은 이달 안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 혐의들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증거인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다 범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 씨는 지난 2월 달에도 한 강연에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언급하면서 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최재형은 국내에 있으면서 종횡무진으로 뭐 이렇게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법까지 벌써 지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또 사전 불법 선거운동까지 했다. 그리고 이자는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무법천지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런 자 한 사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공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나? 검찰, 경찰 또는 국정원. 이미 국정원은 뭐 이 수사 기능을 다 뺏겨가지고 경찰에 넘겨줬다고 하는데 경찰은 지금 단 한 명도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이 지금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뺏어가지고 대북 수사 기능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넘겨준 이유가 다 드러나고 있다. 지금 9.19 군사 합의서라든지 뭐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해체시켜버렸다.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으면 지금 국정원 많은 조직에 월급을 주고 저런 기구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런 기구 안에 박지원 같은 자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조성은 씨와 함께 같이 뭐 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나 하고 이런 짓을 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제보 사주를 고발 사주라 하니까 거꾸로 특정 매체에 조성은이가 우리 원장님이 보도하는 시기가 어느 달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보니까 그때 박지원이가 제보 사주를 했다는데 그 수사도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